위치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변화 정도야. 만약 2에서 5까지 변했어. 그럼 변화량은 얼마야? 3이지. 어? 근데 운동 에너지는 2였고 5였기 때문에 3이 2나 5는 아니잖아. 알겠어요? 그걸 조심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P에서 Q까지 움직이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배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에게다가 쓸 거야. 이 변화량은 요 사이 동안에 변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B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5E라고 쓸 거고요. 5E만큼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고요. A도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는데 몇 E만큼 증가했어요? 4E만큼 증가했습니다. 그쵸? 그때 이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운동 에너지는 정지로부터 4E 증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몇 E야? 4E가 되겠네. 맞아요?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찾았어. 왜냐면 A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얼마래? 9분의 4배래. 그럼 이건 변화량이야? 그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야? 그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R에서는 얼마래? 몇 배래? 4분의 9배니까 얼마가 돼야 돼? 9E가 되셔야 된다는 걸 찾아주셔야 되겠죠. 이건 증가량이야? 그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야. 그런데 실은 어디서 끊어졌대? Q 올 때 끊어졌대. 실이 Q 올 때 어떻게 됐대? 끊어졌대. 자, 실 끊어진 이후에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위치 에너지 감소량하고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는데 몇 E만큼 증가했어? 5E만큼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는 여기다 잠깐만 쓰자. 5E만큼 증가했으면 위치 에너지는 5E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한 거야. 되게 중요한 건 얘죠. 5E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5E 감소했다는 건 이동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얼마야? 2기 때문에 높이 변화량 비율도 몇 대 몇이야? 2대 1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1이 되셔야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순서가 못 찾는 친구들 좀 어려워하거든요. 영상 보면서 가서 반복해서 들어봐. 알겠나요? 그러면 얘는 몇 E가 돼야 돼? 12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감소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볼 수 있나요? 됐어. 자, 12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실이 끊어진 이유니까 실 끊어지기 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총합은 어떻게 돼야 돼? 0이 되셔야 되겠죠. 그럼 보니까 감소는 12고 증가는 몇 이야? 9이야. 감소량의 총합은 증가량의 총합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감소한 건 12고 증가한 건 9이밖에 안 되는데 그럼 증가한 게 더 있어야지. 얼마만큼? 2만큼 더 증가해야 됩니다. 다시 얼마만큼 증가해야 돼요? 2만큼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증가한 거야? 이만큼 증가했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운동에서 실로 연결된 물체들에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비율이 무슨 비율과 같다? 질량 비율과 어떻다? 같다. 따라서 질량 비율은 1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걸로 결론이 됩니다. 자, 내가 지금 반복할 시간이 없어요. 다시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반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 보면서 니들이 반복해. 알겠어요? 안 되는 친구들은 영상 보면서 반복해. 이때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라고? 키포인트는 뭐 애들마다 키포인트가 다르겠지만 키포인트는 내가 지금 이 사이에다가 쓴 건 변화량을 쓴 거야. 다시 뭘 쓴 거야? 변화량을 쓴 거고 여기다 쓴 건 뭘 쓴 거야? 그냥 운동 에너지를 써준 거야. 여기다가는 이 사이에 노란색을 쓴 건 변화량을 써준 거고 운동 에너지를 써준 거야. 변화량하고 운동 에너지는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고? 다를 수도 있단 말이지. 그걸 조심해서 써가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리고 세부적으로 니들이 못 파악한 건 선생님 문제 푸는 순서를 잘 보시고 슬로우로 반복하든지 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번까지 했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대부분 보존되는 실리 연결된 물체들의 운동인데 그 다음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외력이 작용하는 문제 20번이에요. 다시 뭐가 작용하는 문제? 외력이 작용해요. 그러면은 외력이 작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푼다고?
외력이 작용하면 각 물체의 에너지 변화를 조사를 해서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랑 총합하고 어떻게 된다고? 같다라는 걸로 풀 거야. 알겠어요? 정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둘 다 증가했고요. 얘는 운동 에너지만 증가했습니다. 알겠어요? 이 모든 세 개의 증가량 총합이 F가 한 일하고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 Q 당긴 다음에 손을 어떻게 했어? 놔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좀 더 올라갔다가 정지해서 다시 어떻게 돼? 원래대로 되돌아오겠죠? 그러면 손을 놓는 순간부터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보존된다는 생각도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뭘 알려주는 자료일까? 첫 번째 문장이 알려주는 자료, 이 문장이 알려주는 자료. 10으로 당기니까 정지를 유지하고 있대. F가 10이라고 써져 있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 누구의 질량이 1kg이다? B의 질량이 몇 kg이다? 1kg이니까 정지하는 거야. 얘 질량은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10N 당겼으면 장력도 몇 N이고 10N이고 여기서 장력도 몇 N이라서 10N이라서 중력은 몇 N 있어야 돼? 10N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몇 kg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중력이 10N이려면 1kg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알겠어요? 왜 그런지는 좀 빨리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빨리 해서 못 알아듣는 친구들은 천천히 들으면서 반복하세요. 영상 남겨놓고 있으니까 이 수업 자체를. 다시 F가 10N이라는 건 얘가 몇 kg이라는 걸 알려준다고? 1kg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얘 질량은 알아 몰라? 몰라. M이야. 내비두시고 요번엔 몇 N을 당길 거래? 10N도 아닌 20N 당길 거래. 그러면 10N 떨어지는 힘보다 당기는 힘이 더 커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돼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럼 당겼어. 0.8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가 P에서 Q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자, B는 몇 미터 올라갔어? 0.8m 올라갔죠?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구할 수 있네요? 있으니까 해봐야지. 얼마 증가했어? mgh 1 곱하기 10 곱하기 0.8 몇 줄 증가했어요? 8줄만큼 증가했습니다. 위치 에너지. 차 빼달라고 전화 오고. 네,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어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이상한 전화가 오네. 학부모인 줄 알고 전화 받은 거야. 미안하다. 자, M 이렇게 돼 있고 미터 올라갔어요. 8줄만큼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써 있어? 비중력 포텐셜 증가량은 비운동에너지 증가량이 몇 배래? 2배래. 그럼 운동에너지 몇 줄 증가했어요? 4줄만큼 증가했나요? 자, 그래서 4줄만큼 증가했네요. 그쵸? 그러면 MAS로 뭘 찾을 수 있니? 가속도를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뭘 찾을 수 있어요? MAS로 가속도를 찾을 수 있어요. 얘를 갖다 MAS로 두면 뭘 찾을 수 있다고? 가속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MAS는 이 질량 1kg만 들어가는 거야. 전체 질량이 아니야. 얘의 1kg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니까 1kg짜리가 질량이 들어가셔야 되고 1 곱하기 가속도는 모르지만 이동거리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0. 몇만큼 증가했어요? 8만큼 증가했죠? 그럼 이게 몇 줄 돼? 4줄 되지. 양면에 10 곱해서 8로 나눠버리면 A 얼마 나오니? 5m/s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의 질량을 구할 수 있을까요? M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데 운동방 정식. 자, 복잡해 보이니까 옆에다가 다시 그려서 내가 20N 당기고 있는데 가속도가 지금 얼마만큼 나타나대? 지금 저희 계산한 것만큼 5m/s 제곱 나타나더래. 한 물체를 보고 풀 거야. 운동방 정식. 그럼 어떻게 되니? 20N에서 뭘 빼줄 거야? 10을 빼줘야 되겠죠. 20 빼기 10은 한 물체로 본 질량 m 더하기 1에 가속도 얼마라고? 5. 그러면 얘 지금 얼마 남아? 10 나올 것이고 약분하면
아니, 약분, 어쨌든, 얘 2 들어가야지만 되겠지? 2 들어가려면 M은 얼마가 돼야 돼? 1kg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M은 1kg이다. 라는 것도 찾았어요. 운동방정식을 통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손을 딱 놔버렸는데, 그러면 얘가 몇 줄 증가했으면? 몇 줄 증가했으면? 4줄 증가했으면 얘도 몇 줄 증가한 거야? 4줄 증가한 거지. 그쵸? 4줄 증가한 거야. A의 Q점에서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래. A의 Q점에서의 운동에너지 몇 줄이야? 4줄 똑같죠? 얘가 4줄이면 왜 얘가 4줄이야? 속력 똑같고 질량도 똑같으니까. 항상 운동에너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P점에서의 운동에너지. 손을 놔은 다음에 P점에서의 운동에너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에너지 변화 조사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R자임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하는 게 편할까요? R자임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하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 개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배경은 운동방 정식을 빨리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손을 놓은 후에 R자임 몇이야? 10이죠. 중력만 작용하는 거니까 2A니까 가속도 얼마 떨어져? 반대 방향으로 5m/s 제곱의 가속도가 떨어진다는 걸 빠르게 파악하는 친구들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MAS를 또 쓰는 거지. 근데 이걸 판단하셔야 되죠. 요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이었어? 계산해보니까 몇이었어? 4주울이지. 다시 되돌아올 때도 몇 주울이야? 4주울입니다. 그거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을 놓은 이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기 때문에 그 위치로 다시 되돌아올 때는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에서 다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4주울이야. 그럼 4주울이었는데 MAS를 계산해보자. M은 얼마야? 질량이 1kg이고 A는 가속도는 5였고 S는 몇 미터 움직여? Q에서 P까지 다시 얼마 움직여? 0. 몇 미터 움직여? 8미터 움직이기 때문에 몇 주일만큼 증가해요? 라고 물어보면 몇 주일만큼 증가해? 4주일만큼 증가한 거야. 원래 4주일이었다 4주일 증가했으니까 몇 주일 되는 거야? 8주일 된다는 걸로 구할 수 있어요. 어렵나요? 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려울 것 같아. 말을 못 알아들어서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풀어볼까요? 그냥 보자마자 얘는 1kg인 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10N 당겼을 때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10N 당겼을 때 유지돼야 돼요. 그리고 문제 속에서 주어진 게 얘 몇 줄 증가했대요? 8줄 증가했대요. mg, h만큼 증가했대요. 근데 얘가 2배래. 그럼 운동에너지 몇 줄 증가한 거야? 4줄 증가한 거지. 근데 얘를 뭘로 둘 거라고? MAS로 둘 거란 말이야. MAS로 두니까 가속도가 얼마 나타나요? 5m/s 제곱이 나타납니다. 그 5m/s 제곱을 통해서 여기서 20N 남겼었기 때문에 여기 M 계산해보면 운동방 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니까 M이 얼마가 나와요? 1kg이 나온대요. 운동방 정식 통해서 1kg이 나온대요. 이제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번 푸는 거야? 두 번 푸는 거야? 두 번 푸는 거야. 두 번 풀었을 때 문제 속도 훨씬 더 빨리 풀려. 한 번 풀었을 때 제대로 안 풀리는 친구들은 두 번도 풀기 힘들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영상 보면서 따라가야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Q 지점에서 놓았어. 다시 어느 지점에서 놓았어? Q 지점에서 손을 놨는데 그때 운동에너지가 몇 줄이래? 4줄이래. 운동에너지가 몇 줄이래? 4줄이래. 그럼 다시 되돌아올 때도 운동에너지 몇 줄이라는 걸 외우고 계셔야 된다고? 4줄이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그럼 다시 되돌아올 때는 중력만 작용하는 상황이야. 얘 중력만 작용하는 상황이라서 10은 2 곱하기 A라서 10은 몇 곱하기 A라서 2 곱하기 A라서 가속도가 얼마가 된다고? 5가 된단 말이야. 그럼 또 역시 MAS로 0.8을 또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은 MAS를 계산하면 MAS 값이 4 나오더래. 4 나온다는 얘기는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4니까 4에서 4 증가했으니까 몇 줄 되더라? 8줄 되더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빨리 푼 거는 상위권 애들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거고, 알겠어요?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알겠어요?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풀어주냐? 아니, 탄성 포텐셜 에너지 풀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 그래서 이걸 풀 수가 없고, 15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예상 시간 15분 남았는데, 마더통을 좀 풀어주려고 해. 올해 마더통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의 마더통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아이고, 목 아파. 네, 보선 마라톤이에요. 응? 보선 마라톤. 응. 우리는 고2 거는 혼자 풀려고 해.
자, 마더텅 프린트로 없는 친구들. 왜냐면 예전에 풀어봤기 때문에 없는 친구들 빨리 얘기하세요. 프린트로 안 받거나 프린트로 없는 친구들. 다 있니? 받았니? 다 받았죠? 자, 그러면 마더텅에 있는 문제들 몇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까 풀었던 문제를 제외하고 비슷한 문제들, 또 다른 문제들이 있겠죠? 용수철 나온 거 중에서 23번 같은 경우, 22번, 23번 같은 경우 한번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20번 문제는 VT 그래프 그려야 되는 문제고 19번도 풀어볼만 할 것 같은데 풀 게 되게 많네요. 풀었던 문제를 제외하고 풀려면 10번 문제 9번 문제에다가는 적으세요. 계산이 졸라 길다. 9번 문제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계산이 길다. 그래서 계산이 길어서 상 문제야. 알겠어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경실에서 나온 적이 있어. 3년 전인가 나왔거든요. 4년 전쯤에 나왔는데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전날에 안 풀어줬다고 틀려오더라고. 내가 시험 전날에 다 풀어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쵸? 결국 푸는 건 너희들의 몫이야. 자, 어쨌든 풀어주긴 할 건데 10번을 봅시다. 그림은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P점에 정지했던 물체 A를 3mg 일정한 크기로 당겨서 Q점까지 이동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당기던 실을 놓았더니 점 아래에서 속력이 0이 되었다. 애들 이거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 중력보다 더 센 힘 당겼다가 탁 놔두면 그럼 여기서 갑자기 뒤로 가는 거야? 속력이 줄어들어서 정지한 이후에 뒤로 가는 거야? 속력이 줄어들어 정지한 이후에서 뒤로 가는 거라서 이 문제는 일과 에너지에서 배운 유형이 아니라 예전에 배운 유형. 뭘 알아야 돼? 기억나는 사람. 정지, 빨라져서 A1의 등가속도, 최고속도, 그 다음에 A2, 마이너스 A2, 그 다음 다시 뭐 되는 상황이야? 정지되는 상황이지. 이 상황은 VT로 이해를 하는 거고, VT를 안 그리고 푸실 정도까지 연습하셔야 되는데, VT일 때, 이때 가속도 비율이 2대1이라면, 다시 몇 대 몇이라면? 가속도 비율이 2대1이라면, 시간 비율은 몇 대 몇으로 결정돼? 1대 몇으로 결정돼? 2로 결정이 되고, 거리 비율도 1대 몇으로 결정돼? 2로 결정된다는 걸 외우고 가셔야 돼요. 무슨 그래프로? VT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정지, 최고속도 정지, 가속도의 반비례 비율로 시간 비율과 무슨 비율이 결정이 된다? 거리 비율이 결정이 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속도 비율이 눈에 확 보이니? 나는 보이는데 2대1입니다. 2대1인가요? 아닌가? 4대1인가? 잠깐만. 가속도가 EMG는 EMA니까 가속도가 EMG는 EMA니까 가속도가 G고, 여기서는 가속도가 MG는 EMA라서 2분의 1G, G 대 2분의 1G니까 2대1 되는 게 맞네요. 응? 가속도 비율이 2대1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근데 가속도 비율이 이게 안 구해지는 친구들, 이게 문제죠. 뭐 빼기 뭐는? 3mg 빼기 mg는 몇 MA야? 2MA1이라고 볼 거고, 손은 3mg를 제거시키면 mg는 몇 MA가 돼야 돼? 2MA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계산하면 A1은 얼마 나오니? G가 나오고, A2는 몇 분의 1G가 나와요? 2분의 1G. 가속도 비율은 2대1. 이 과정이 암산으로 풀려야지. 그리고 상위권 애들이 이거 암산으로 못 풀면 상위권이라고 하지 마. 상위권 아니야. 다시 가속도 비율이 G 대 2분의 1G라서 크기 비율이 2분의 1G라서 몇 대 몇이야? 2 대 몇이야? 1이야. 가속도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 대 1이거든. 그럼 2 대 1이야.
그럼 이동거리 비율도 1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를 H라고 잡으면 여기 몇 H 움직인 거야? 2H 움직인 거야. 자,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H 대 2H까지 아무것도 안 쓰고 푸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일일이 다 써서 푸는 애들 실력 차이가 너무 엄청나죠. 과연 나는 H 대 2H를 아무식도 안 쓰고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걸 1대 2를 바로 찾을 수 있으면 2등급 상위권 정도 실력까지 올라온 거예요. 원래는. 근데도 2등급 상위권이 안 나오는 경우는 운이 좀 없거나 아니면 뭐 실수를 좀 많이 했거나 그런 친구들이죠. 신일은 모르겠다. 신일은 그때그때 달라서 신일은 잘하는 애들이 많을 때도 있고 잘하는 애들이 적을 때도 있고 학교 분위기가 해마다 달라. 니네 학교는. 잘할 때가 많을 때는 살벌하게 잘하는 애들이 많고 적을 때는 또 살벌하게 적더라 또. 그래서 얘는 가늠이 안 돼. 살벌하게 잘할 때는 이 암산을 하는 애들이 3등급 후반인 애들까지 다 암산을 해. 4등급 초반인 애들 정도까지도. 그래서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인 애들까지 모의고사를 보잖아? 수학하고 물리는 다 1등급이야, 걔네들. 신일이. 그런 경우도 있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여기 이제 눈에 보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제출에 나와 있는 거.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운동한다. B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이렇게 돼 있대. B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B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자, 여기서 H 올라갔을 때는 몇 H 올라갔을 때? 2H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H 올라갈 때까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해가지고 적어보면 얘는 몇 mgh만큼 증가했어? 2mgh만큼 증가했고 여기는 mgh만큼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속력은 빨라졌으니까 얘는 증가했고 속력이 느려졌으니까 줄어들었는데 뭘로 구할 거라고? MAS로. 다시 뭘로 구할 거라고? MAS로 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방식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알겠어요? 다시 여기 두 개 구간을 따는 거야. H 올라갔을 때랑 몇 H 올라갔을 때? 2H 올라갔을 때를 따지는 겁니다. 올라가서는 다 위치 에너지는 다 어떻게 됐어? 증가했죠? 운동 에너지는 MAS. 다시 뭘로 구할 거라고? 가속도 구했으니까 MAS를 푸시면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예요. 선생님, 얘 18, 19, 20인데요. 이게 출제된 연도가 몇 년도니? 2018년도. 알겠어요? 2018년도기 때문에 18번도 쉬웠구나. 최근 문제는 어려워요. 18, 19, 20은. 많이 풀어줄까? 9번도 풀까요, 그냥? 이동거리 판단부터 해봅시다. 가에서 나까지 움직이는 동안 A의 이동거리, B와 C 이동거리 얼마씩 움직였을까? 왜 2H야? 2H 차이인 애들이 똑같은 높이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지 똑같은 높이니? 2H 움직이니? 어떻게 움직여야 돼? H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물어봤겠어? 이렇게 틀린 애들이 나올 것 같아서. 알겠어요? 다시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에 얼마 움직였어? H 움직였어. H 움직였다고. 그러면은 강물체 에너지 변화 조사했을 때 얘는 위치 에너지 증가했고 얘 위치 에너지 감소했고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됐어? 감소했어요. 운동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 증가인데 이때 잘 봐. 이렇게 돼 있는 녀석 있잖아요. 얘는 위치 에너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올라갔어. 얘를 만약에 M이라고, 뭐 EM이라고 쳐. M이고 얘는 몇 M이라고 쳐? 3M이라고 쳐. 알겠어요? 그러면 얘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다시 무슨 에너지 증가량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4mgh만큼 증가했다고 치자. 위치 에너지 말고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4mgh만큼 증가했다고 치자. 그럼 얘네 둘은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될 거 아니?
감소해. 알겠어요? 감소하는데 얘는 역학적 에너지 얼마 감소하는 거고 mgh만큼 감소하는 거고 질량 비율로 얘는 역학적 에너지 몇 mgh 감소하는 거야? 3mgh만큼 감소한다는 패턴을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풀 때 좀 편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 둘을 묶어서 한물체 취급해버리는 거야. 다시 어떤 취급해버리는 거야? 한물체 취급해버리면 얘의 증가량만큼 얘의 어떻게 된다고?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나타나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무슨 비율로 이제 감소를 나눠갖는 거야? 질량 비율로 또 한 번 나눠갖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어. 그럼 B도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고 C도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감소한 상황이야 라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은 후 A와 B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나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C가 A의 몇 배라고? 3배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이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안 끊어진 채로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1대3이라는 건 무슨 비율을 알려주는 거야? 질량 비율을 알려주는 거야. 적어두세요. 무슨 비율을 알려주는 자료라고? 질량비. C 질량 몇 M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3M. 응? C 질량, MC는 몇 M이라는 걸 알려준다고? 3M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어? MC는 3M. 그럼 3M이야. 그럼 B 질량 알아? 몰라? 몰라?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와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같대. 근데 얼마 움직였어? H 움직였지. 다시 얼마 움직였어요? H 움직였어. 그럼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mgH야. C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크기도 mgH가 돼야 된대. 그런데 C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가 커, 증가가 커? 감소가 커. 다시 한번 둘 다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된다는 걸 기억해둬야 된다고? 감소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강물체 에너지 변화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C의 경우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 상황이야? 증가된 상황이거든? 그런데 감소량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mgH가 된다고. 근데 얘 얼마 움직였다고? H 움직이면 여기도 H 움직였으니까 몇 mgH만큼 위치 에너지 감소했어? 3mgH만큼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그쵸? 그런데 이 뜻이 뭐라고? C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3mgH란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그러려면 운동 에너지는 몇 mgH만큼 증가해야 돼? 2mgH만큼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mgH만큼 감소하는 거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mgH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과가 결정이 되는 거고 얘를 갖다가 뭘로 할 거야? MAS로 다시 뭘로? MAS 처리해 버릴 거야. 그럼 MAS 처리해 버리면 3M짜리에다가 그 다음 A에다가 H를 계산해 버리면 가속도가 나오죠. 가속도가 얼마 나오나요? 3분의 몇 G가 나와요? 2G가 나옵니다. 그럼 3분의 2G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누구의 질량을 몰라? B의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운동방정식을 통해서 B의 질량을 찾아. 그 다음은 뭘 통해서? 운동방정식을 통해서 B의 질량을 찾는 거야. 그럼 운동방정식을 통해서 B의 질량을 찾으면 자, 이쪽으로는 mg 떨어지고 있고 얘는 질량 모르니까 라지 m이라고 해서 라지 mg 떨어지려고 하고 얘는 얼마로 떨어지려고 해? 3m이니까 몇 mg 떨어지려고 해? 3mg 떨어지려고 해. 그러면 얘의 질량을 찾아야 되는데 도료로 연결될 때 장력을 다 무시하면 중력만 가지고 푸는 거야. 한물체를 보는 운동방정식. 그럼 라지 mg에서 뭘 더한 다음에 3mg를 더한 다음에 뭘 빼줄 거예요? 스몰 mg를 빼주는 게 화살표로 표현된 힘들의 합력이고 한물체로 본 질량은 라지 m 더하기 스몰 몇 m에? 4m에 가속도는 아까 계산됐는데 3분의 몇 g라고? 2g를 집어넣으면 뭘 계산할 수 있어요? 라지 m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힘들을 또 표현해서 뭐까지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장력까지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다시 뭐까지 계산하라고? 장력. 그럼 실 P에서 나타난 장력 구하려면 가운데 끼 있는 물체를 구하는 거야? 아니면 양쪽 끝 물체를 구하는 거야? 양쪽 끝 물체를 기준으로 구하는 거야. 그러면 MA로 구한 힘이랑 이 두 힘의 합력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걸 통해서 MA로 구한 힘 구하시면 되고, 요때의 장력도 마찬가지로 MA로 구한 힘이 뭐랑 같아야 돼? 요 두 힘에 의한 합력하고 어떻게 돼야 돼? 같다는 걸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내가 방식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은 안 중요해. 계산은 니들이 하면 돼. 알겠어요? 장력까지 계산하면 이 문제는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 그럼 너희들이 집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마더텅에서 풀어볼 만한, 좋을 만한 문제들은, 마더텅 지금 프린트 준 거에 4번, 지금 프린트 준 거에 4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5번, 7번. 풀었던 거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치? 8번, 9번, 10번. 그 다음에 18, 19, 17도 되겠다. 17, 18, 19, 21, 23, 27, 28, 30, 그 정도만 풀어오세요. 하나 더. 37. 그 정도만 풀어보세요. 왜냐면 나머지 문제들은 선생님이랑 좀 같이 풀어야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까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며칠까지,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그냥 풀어. 영상, 내가 지금 푸는데 자신이 없는 친구들 영상 보면서 따라서 풀어. 알겠어요? 수고했습니다.